대표적으로 아까도 전기 자동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연료를 태울 때 발생을 하니까 연료를 안 태우고 기계를 돌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동차라든가 다른 기계에 전기를 많이 이용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뭐 배터리 회사의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1차적으로 배터리하고 관계가 생기고 조금 더 이 시각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태양광 풍력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뭐 제일 쉽게 태양광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에 가장 치명적이고 절대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근본적인 단점이 뭘까요? 비가 오면 날씨에 이용을 따라서. 못해요. 더 화끈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태양광은 밤에는 안 돼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네. 태양광이니까 밤에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구름이 너무 많이 낀다, 햇빛이 어두워진다 하면 그만큼 잘 안 되죠. 그죠?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배터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건물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배터리만 꽉 채워 놓는 거예요. 낮에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 충전을 꽉꽉 시켜 놓는다라는 거예요. 저장을 해놓자. 저장을 해놓는다. 밤에 쓸 수 있게. 밤에 그걸 꺼내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초대형 배터리를 흔히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뜻으로 E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하려면 ESS도 같이 많이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 때는 이 바람개비가 잘 돌면서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가끔 바람 안 불면 어떡해요? 바람이 안 부는데 갑자기 내가 수술 중이다. 그래서 막 전등불 켜놓고 장비 이용해가지고 사람 수술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안 분다, 전기가 끊어지네.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하나 갖다 놓고, 큰 배터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계속 전기를 충전시켜가지고 쭉 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전기 자동차나 그런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배터리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이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많이 설치하면서 배터리를 또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이제 그거를 보는 거예요. 또 배터리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앞으로는 경제가 성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겠구나. 우리나라. 거기에 굉장히 앞서서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죠. 한동안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였어요. 요즘 배터리라고 하면 배터리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배터리 방식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리튬? 네. 네, 리튬이온 배터리가 요즘의 배터리의 대세죠. 그죠? 우리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 자동차까지 대부분의 요즘에 제일 성능 좋은 배터리다라고 하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 깔려 있어요. 드론 배터리에도 리튬이라고 막 맞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걸 제일 먼저 상용화해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 권 선생님은 기억하실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 카세트라고 해가지고 왜 저만 기억하나요? 연배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한 일본 과학자는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세상을 정말로 바꿔놓은 발명품이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배터리 산업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해와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보다 세계에서 자동차용 배터리를 더 많이 파는 나라,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더 많이 파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특기로 많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흔히 이제 NCM 배터리다라고 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망가니즈라고 하는 이런 세 개의 금속이 리튬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제조가 되기 때문에 NCM 배터리라고 하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은 대신에 가격도 좀 비싼 편이에요. 중국에서는 NCM 배터리는 우리나라만큼 잘 못합니다. 중국에서는 대신에 LFP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배터리입니다. 요거는 비교적 가격이 싼 대신에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싸게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능이 약간 또 떨어지면 어떠냐, 그만큼 더 싼데 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래도 그렇지 성능이 좋은 배터리가 더 좋은 거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따라잡혔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프리카 쪽인가요?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에서 대충 어디쯤 있는지 아세요? 밑에요. 네. 모르겠어요. 예,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리카 중심부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거의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아까 NCM 배터리의 주 재료라고 말씀드렸던 코발트를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이 나라에서 혼자서 생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뭐 수도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데 어느 지방에는 그 지방에 뭐 세력가가 있고 그 동네에 세력가가 있지만 어떤 광산은 어떤 장군 한 명이 또 차지하고 있고 어디는 뭐 조폭 같은 사람이 거기를 다 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동네가 있고 굉장히 정치 상황이 불안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 상황이 얼마나 불안해지느냐 안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코발트를 좀 싸게 사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서로 막 싸우고 이러면 코발트를 못 사오게 될 때가 있잖아요. 아, 근처에 오지 마. 일단 쟤부터 내가 처리하고 코발트를 팔든가 말든가 할게. 이럴 수 있잖아요. 수급이 좀 불안정하네요, 그러면. 콩고 민주공화국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코발트 가격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발트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도 제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네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가져온 변화가 세계를 우리가 평소에는 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그런 멀리 떨어진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 문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